몸의 이상신호에 주목한 비타민 스페셜. 위험한 경고 통증. 이제 당신도 고통 없이 살 수 있다. 비타민이 제시하는 통증 극복 프로젝트. 1탄 두통, 2탄 어깨 통증, 3탄 요통, 마지막 4탄 통증 시리즈 완결판 무릎 관절염. 생존의 기본 조건 무릎. 지금 당신의 무릎이 위협받고 있다. 집중 점검, 무릎 관절을 진단하고 통증을 물리치는 최고 처방전 대공개. 위험한 경고 통증 제4탄 무릎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 위험한 경고 통증 오늘 마지막 4탄입니다. 오늘은 무릎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는 주제를 함께하겠습니다. 무릎이 무너진다. 겁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분위기가 또 부위가 또 부위인 만큼 오늘은 그야말로 반바지 특집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정말 이승철 씨, 이거, 이승철 씨 걸려요. 그 반바지가 아니죠, 그거는. 이승철 네? 씨는 저 걸리는 반바지를 분 저기 계세요. 검은 양말. 네. 이승철 씨는 바지가 좀 걷고 있지 그래. 무릎에 상처가 많아서 반바지 맞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가요계 데뷔 20년이 돼서 20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계시다고. 저는 사실 20년이라는 숫자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좀 뭐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좀 하고 뭐. 네. 근데 정말 제가 중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이세요. 네. 예?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훈아 선배님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구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중2 여름방학 때. 근데 그 팬들의 얼굴을 보면은 중학생 정말 소녀들이 이제는 주부들이 됐기 때문에 네. 세월을 실감하실 것 같아요.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전 무릎 상태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등산이나 뭐 이렇게 폐활량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자, 옆에 데프콘 어떤 운동을 하신다고요? 예, 저 그냥 숨쉬기 운동하고,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복부위만으로 나갔는데 제가 건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솔직히 무릎은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입학 가서 하면은 보통 그냥 서가지고 뭐 삿대질 하면서 랩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관중들을 무릎을 움직이게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뛰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좀 무리가 와가지고 그 이유보다는 무게가 계속 하중으로 깔리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금 무릎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TV에서 제약회사의 광고를 보면 상당 부분이 무릎에 관련된 아이쿠 무릎이야. 네. 삐용 막 이렇게 그걸 울리고 그러면 역시 무릎에 대한 관심과 또 그만큼 또 환자들도 많다는 뜻이죠. 약간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관절 질환 발생 비율 또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관절을 부위별로 비교해 본 거가 허리, 어깨보다는요. 단연코 무릎이 제일 많았습니다. 무릎은 전신을 지탱하는 주요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꼭 배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무릎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의 김희상 교수님. 네, 김희상 교수님. 많은 관절 중에서 유독 문제가 생기는 게 무릎 관절이죠. 네. 예, 많은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무릎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대퇴골이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경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은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특히 반월상 연골이 있는데 이런 것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거나 움직거나 할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외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쉽게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관절염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비슷한데요. 연골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외상을 당하게 되면 연골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마모되면서 닳아 없어지면 결국 걸을 때 뼈와 뼈가 직접
닿는 거죠. 그러면 충격이 심해지는 겁니다. 위아래에 그 색깔이 하나도 없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연골입니다. 그렇지만은 우측 초기에 화살표 되어 있는 것은 간격이 약간 좁아져 있잖아요. 초기 증상입니다. 더 붙어버렸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치료하지 않으면 연골이 이렇게 좁아져서 연골이 거의 없어지게 돼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게 되면 완전히 뼈가 마찰로 이겨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심할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나쁜 병입니다. 자, 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 건강의 3대 수치가 있는데요. 무릎 건강을 위한 또 3대 수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자가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3대 수치만 제대로 알고 미리 체크를 해도 무릎 관절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본인의 그 무릎 건강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매우 사적이지만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네. 자, 적으셨죠?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너무 작게 적었네. 아니, 성동희 씨는 아마도 79에서 80은 뭡니까? 1kg는 좀 왔다 갔다 해요. 1kg 정도? 아, 정말 80kg 정도? 넘진 않고 그 정도? 예. 솔직히? 예. 혹시라도,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솔직하게 답을 해주신 겁니까? 네. 해서 저희가 미리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본인 적정 체중보다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미리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마이너스파가 있고 플러스파가 있었어요. 마이너스파로는 적정 체중보다 미달이신 분 이매진 씨, 김지선 씨, 수진 씨, 이재원 씨 미달입니다. 예. 자, 그리고 플러스파는요. 성동일 테프콘 노반장님입니다. 네. 노반장님도 뭐 플러스라고. 예, 데프콘은 적정 체중에서 적정 체중도 또 저기 웃겨요.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어떡하는지. 진짜. 아니, 장난 아니야, 진짜. 건강 쪽이니까 네. 20kg이나 초과가 됐어요. 초과 상태이시고. 근데 왜 저희가 체중을 여쭤봤는지 교수님으로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체중은 이제 무릎에 많은 하중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1kg 늘어가면 무릎에는 3kg에 해당되는 무려 1대 3의 비율로 무릎에 많은 하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 있을 때에는 체중의 0.5배에서 0.3배 정도의 무릎에 하중이 가는 데 비해서요. 자,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무려 체중의 7배나 무릎에 충격을 주고요. 더욱더 나쁜 거는 쪼그려 앉기가 가장 나쁩니다. 무려 9배가 무릎에 쏠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태권 씨가 조금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에 쪼그려 앉아있을 때 무릎에 가는 하중은요 약 1톤 가까이나 지금 체중에 그럼 저게 인간이야, 그럼? 1톤 트럭을 업고 다닌다고 제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태권 씨가 체중을 적정 체중만 유지한다면 무릎에 보호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중 관리는 결국 무릎을 보호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쇼핑을 조금 다니거나 조금 걷는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좀 그러면은 무릎이 상당히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체중이 미달된 사람들도 이렇게 무릎이 아플 수가 있는 건가요? 내가 지선 씨를 알아요. 쇼핑 다니다 무릎이 아프면 돈 떨어지면 아프다 그래요. 네, 그때는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가슴도 아파요. 체중 미달이신 분들도 무릎에는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할 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잖아요. 또는 이제 설거지 할 때도 쪼그려서 하는 경우 옛날에요. 그런 자세는 무릎에 이렇게 체중의 9배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좋은 쪽의 자세를 유지해주고 나쁜 쪽 자세를 금지시켜주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자분들은 하이힐 신는 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요즘에 신발 높이를